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어제는 경제 분야를 담당해온 리커창 총리와 만나서 한중 간의 관계 개선에 공감대를 이루었는데요. 중국 관련주는 급등세를 보였고 산업계에서도 기대감이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CEO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사드 문제가 지금 갈등 단계에서 봉합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수순인 것 같은데 일단 전기 자동차 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기대감이 오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데 배터리 시장은 지난 2일이었습니다. 2일 날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량 명단을 공개했는데 중국에서 올해 삼성, SDI와 LG화학은 빠진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였죠. 필리핀 마닐라에서 그 리커창 총리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우선 언급했던 게 중국 내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배터리 보조금을 제외하는 걸 좀 처리해 달라고 직접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사드 배치로 얼어붙었던 그 한중 관계가 최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풀리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까지 배터리 시장은 여전히 중국에서 자국 시장을 보호를 위해서 여전히 봉쇄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일단은 어제 리커창 총리를 만나면서 그런 얘기들을 나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가 최근에 좀 부진했었는데 뭐 공장이 문을 닫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시장 회복에 좀 가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사드 보복 여파로 현대자동차가 공장 중단까지 했던 사태가 있었죠. 역시 이제 뭐 부품 문제겠지만 하지만 현대차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개월간의 여파로 글로벌 판매 3위까지 밀렸었어요. 그런데 지난 10월 달을 보면 10월 달에 약 8만 16대를 판매를 해서 9월에 이어서 8만 대를 연속으로 달성을 해서 이 속도라면 잃었던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시장이 다시 1위로 회복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8월에 감소폭이 35.4%나 됐어요. 그리고 9월에는 18.4%로 줄었고 10월에는 더 소폭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누적 통계를 보면 중국 시장이 아직은 한국 시장보다는 약 2,000대 정도 적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중국 시장에서 약 111만 대를 팔았거든요. 이 속도로 간다면 미국 시장보다 앞서서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가 글로벌 판매 시장 1위를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에는 베이징 현대라는 합작 회사가 있기 때문에 좀 이 회복세가 가속화되면 좋을 것 같은데 기아차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기아차는 여전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달에 약 42,500대를 팔았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4.9% 나타났는데 2012년에서 13년께 중국 내 시장 점유율 10%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문제가 풀리면서 점유율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역시 차는 신차 효과가 가장 큰데 기아차는 신차 효과를 현재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드 문제의 신차를 아무리 내놔도 좀 묻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배터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지금 LG화학과 삼성 SDI가 지금 중국 시장에서 약간 분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략이 좀 따로 있습니까? 현재로는 중국에서는 사실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 자체에서 배터리 시장 보호령이 굉장히 강하게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 한국 배터리에 대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자국 보호를 위해서 현재는 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현재 LG화학이나 삼성 SDI의 가동률 20%에 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거냐 하면 아마 지난해 7월 한미 정부 그 사드 배치 그 이후에 그 자국 산업 보호를 이 부분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이나 다른 쪽에서 지금 분투를 하고 있는데 더 큰 악재는 진짜 미국 시장에서 또 한 번 지금 무역 분쟁이 발생을 해서 이 부분도 지금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 무역상에서 문제가 없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드 악재가 뭐 해소가 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중국의 시장을 잘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중국은 자국의 기술과 시장 보호를 위해서는 사드 문제를 떠나서 우선 보호 정책을 펴니다. 특히 이제 원래 우리가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중국이 이미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시장이 좋더라도 향후 5년에는 중국에게 쫓길 수 있다. 뭐 이런 판단 나오고 자동차 마찬가지고요. 우리 배터리 문제도 지금 당장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지만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한 중국의 정책에 있어서는 이 사드 문제와 별개로 우리가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 박주근 대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근본적인 방안이 있다면 좀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아시아 순방을 하고 계시는데 예. 인도네시아 순방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우리가 사드 문제를 우리가 한번 겪었듯이 중국 시장이 저렇게 봉쇄를 하면 너무 큰 낭패를 봅니다. 예. 그런데 우리 관광 시장을 잘 보시면 관광 시장이 중국이 한 1년 정도 오지 않으면서 동남아 시장을 나름대로 우리가 개척을 했습니다. 예. 이처럼 우리가 중국 시장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낮춰야 되는 게 가장 큰 급수무입니다. 지금 아시아 순방에서 현재 그 동남아시아 쪽의 시장을 상후 3년 안에 2배로 높이겠다. 이런 전략은 앞으로 굉장히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경제 전략에서 중요한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그다음에 집중해야 될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예, 세계에는 중국 말고도 다양한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 사드 문제 해결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